항암 치료를 마치고 건강해졌다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혹시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 후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며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에만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암세포를 완전히 굶겨 죽일 수 있는 천연 음식들도 또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의사들만 알고 있던 암세포 박멸 음식 5가지와 하루 3번만 먹어도 암세포가 스스로 죽어가는 놀라운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양내과에서 25년간 암 환자분들을 치료해온 박진우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암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똑같은 진단을 받고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어떤 분은 5년, 10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어떤 분은 계속 재발과 전이를 반복하세요. 처음엔 단순히 운이나 체질의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관찰해보니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습관이었어요. 존스 홉킨스 의대를 비롯한 세계 유수 의과대학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특정 천연 성분들이 암세포의 생존에 필요한 혈관 생성을 차단하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 의학계가 음식을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닌 강력한 치료 수단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중해 연안의 크레타 섬입니다. 이곳 주민들의 전통적인 식습관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한 식단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장암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공식 인정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의 비밀이 뭘까요? 이들이 수백 년간 전통적으로 섭취해온 음식들이 현대과학으로 분석해보니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천연 항암제였던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서도 이런 분이 계세요. 부산에 사시는 71세 김영수 어르신인데요. 3년 전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친 후에도 혹시 모를 암 재발로 항상 불안해하셨죠. 그때 어르신께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을 매일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종양 표지자 수치가 계속 떨어지더니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3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어르신 말씀으로는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먹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음식으로 어떻게 암세포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걸까요? 사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완전히 다른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정상세포가 차분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반면 암세포는 마치 폭식을 하듯 끊임없이 영양분을 빨아들이며 무한정 자라나려고 합니다. 이런 무모한 계획을 실행하려면 3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엄청난 에너지원이고 둘째는 새로운 혈관 생성이며 셋째는 면역 시스템의 감시망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할 5가지 음식은 이 3가지를 모두 차단해요. 암세포에게 에너지 공급을 끊고 혈관 생성을 막으며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정확히 찾아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마치 암세포를 완전히 고립시켜 굶겨 죽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암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거나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희망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힘이 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암세포가 가장 무서워하는 슈퍼푸드 5가지를 순서대로 공개해 드릴게요. 5위부터 시작해서 1위까지 각각의 음식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암세포를 제거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슈퍼푸드 5위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가 몸에 좋은 건 알았는데 암세포까지 죽인다고요? 맞습니다. 브로콜리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암세포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아십니까? 뉴질랜드 오타고 의과대학 연구팀이 미국 암연구협회 저널에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이 웬만한 항암제보다 더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화과 채소라고 하면 브로콜리, 양배추, 컬리플라워, 케일, 무, 배추 같은 채소들을 말하는데요. 이름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친근한 채소들이에요. 정말 믿기 어렵죠?
우리가 집에서 먹는 채소가 의료진이 사용하는 치료법만큼 강력하다니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국내 연구 결과예요. 우리나라 연구진이 브로콜리 추출물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연구한 결과 브로콜리 추출물이 여러 종류의 암세포 성장을 현저히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마치 브로콜리가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브로콜리 새싹이 일반 브로콜리보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성분이 10배에서 50배까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새싹이라고 하면 콩나물처럼 막 나온 어린 브로콜리를 말하는 거예요. 작지만 영양은 어른 브로콜리보다 훨씬 좋은 거죠. 실제로 제 환자분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66세 박명숙 님인데요. 유방암 수술 후에 재발이 걱정되어서 병원에 자주 오셨어요. 그때 박명숙 님께 매일 브로콜리 새싹 한 줌씩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이런 풀 같은 걸 어떻게 먹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쌈장에 찍어서 드시라고 했어요. 6개월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모든 수치가 정상에 가깝게 나왔어요. 박명숙님은 처음엔 맛이 없어서 억지로 먹었는데 이제는 없으면 허전해요. 건강해진다는 생각하니까 맛있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브로콜리는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짝만 데쳐서 드세요. 생으로 드시거나 2, 3분만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돼요. 오래 끓이면 좋은 성분이 다 물에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브로콜리 줄기도 꼭 드세요. 많은 분들이 줄기는 버리시는데 사실 줄기에도 영양이 아주 많아요. 껍질만 벗기고 얇게 썰어서 볶아 드시면 아삭아삭하니 맛있어요. 자, 다음으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슈퍼푸드 4위는 바로 강황입니다. 바로 카레 가루에 들어가는 그거예요. 카레가 암에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강황이라는 향신료가 암세포를 죽여요. 강황 안에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을 해요. 독일 미넨 대학 연구팀이 네이처자 매진 세포사멸과부나 저널에 발표한 중요한 연구가 있어요. 커큐민이 대장암 세포를 빨리 늙게 만들어서 저절로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퍼지는 것도 막아준다고 해요. 마치 암세포에게 너는 더 이상 자랄 수 없어. 이제 죽어야 해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아요. 연구팀에 따르면 커큐민이 특정 마이크로 RNA 분자를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종양세포를 화학요법에 더 민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서 잠그는 것처럼 암세포의 성장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죠. 한국에서도 관련 연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연구진의 발표를 보면 커큐민이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등 여러 종류의 암세포를 억제한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 놀랍죠? 실제 사례도 들려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71세 윤봉기 어르신인데요.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신 후에 매일 카레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내분이 매일 카레만 먹으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셨는데 다양하게 만들어 드시더라고요. 카레 우동, 카레 볶음밥, 카레찌개 이런 식으로요. 6개월 후 검사에서 전립선 수치가 많이 개선된 걸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럼 강황은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강황은 카레 가루로 드시는 게 가장 쉬워요. 볶음밥에 넣거나 국에 넣어서 드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후추와 함께 드시면 몸의 흡수가 훨씬 잘 된다는 거예요. 카레에 원래 후추가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드시게 되죠. 올리브오일 같은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아요. 볶을 때 올리브오일에 강황을 넣고 볶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지금까지 5위 브로콜리와 4위 강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벌써 이 정도만 해도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아직 더 놀라운 3가지가 남아 있어요. 이제 더 강력한 암세포 제거 능력을 가진 3위와 2위를 공개해 드릴게요.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슈퍼푸드 3위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요? 그냥 맛있는 채소 아니에요? 아닙니다. 토마토 안에는 리코펜이라는 빨간색 색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18년간 47,365명의 남성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가 있어요. 그 결과 일주일에 토마토 요리를 10번 이상 드신 분들이 거의 먹지 않은 분들보다 전립선암 위험이 45%나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더 중요한 건 토마토를 가열해서 드시면 리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생토마토보다는 토마토 소스, 토마토찌개, 토마토 주스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열을 가하면 토마토 세포벽이 부서져서 리코펜이 더 잘 나오거든요. 국내 연구진도 토마토의 항암 효과를 확인했어요. 토마토 추출물이 여러 종류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특히 전립선암, 폐암, 위암에 효과가 좋다고 해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대구에 사시는 72세 박준호 어르신이 계세요.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시고 매일 토마토 주스 한 잔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토마토가 시큼해서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니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 후 검사에서는 전립선 수치가 많이 개선됐어요. 박준호 어르신은 토마토 주스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는 약처럼 매일 마셔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토마토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토마토 소스, 토마토찌개, 토마토 주스 모두 좋아요.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면 리코펜 흡수가 더욱 좋아져요. 토마토 파스타나 토마토 볶음 같은 요리로 드세요. 다음으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슈퍼푸드 2위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가 암세포를 굶겨 죽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녹차 안에는 EGCG라는 정말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EGCG는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라는 긴 이름의 줄임말인데 쉽게 말하면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에요. 바로 이 성분이 암세포를 어떻게 굶겨 죽이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사선과학기술저널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녹차의 이 EGCG 성분이 암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거예요. 마치 암세포로 가는 길을 모두 막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 연구예요. 이 성분이 암세포의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공격해서 암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쉽게 말하면 세포 안의 발전소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망가지면 암세포가 살아갈 힘이 없어져서 저절로 죽게 되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전주에 사시는 63세 이순자님인데요.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으시고 하루에 녹차 3잔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차만 마셔도 암에 도움이 될까? 라고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 검사에서 종양 표지자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담당 의사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순자님은 녹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는 물 대신 녹차를 마셔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녹차는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뜨거운 물로 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70에서 80도 정도의 물로 우리세요. 너무 뜨거우면 좋은 성분이 파괴돼요. 하루에 3-4잔 정도 드시면 되고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잠자리에 드시기 직전이나 늦은 저녁에는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3위 토마토와 2위 녹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벌써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의 식탁이 많이 바뀔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정말 놀라운 1위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슈퍼푸드 1위는 바로 마늘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마늘이 암세포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적이에요. 마늘 안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해요. 삼성서울병원 영양정보에 따르면 마늘의 알리신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마늘의 알리신이 암세포의 DNA를 직접 손상시켜서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암세포의 설계도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설계도가 없으면 암세포는 자랄 수 없죠. 더 놀라운 건 국제적인 연구 결과들이에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중국 상하이 암연구소의 공동 연구 결과를 보면 마늘과 양파를 즐겨 먹은 사람이 전립선암 발병률이 50에서 70%나 낮았다고 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마늘 반쪽씩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위암 발생 위험도가 50%, 대장암 발생 위험도가 30% 감소한다고 보고했어요. 국내 연구도 있어요. 우리나라 연구진이 마늘 추출물을 여러 종류의 암세포에 처리해 본 결과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세포가 모두 증식을 멈추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마늘 하나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암을 예방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마늘의 알리신은 마늘을 썰거나 다질 때 만들어져요. 통마늘 상태에서는 알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마늘을 자르면 알리나제라는 효소와 만나서 알리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을 썰어서 10분 정도 그냥 두었다가 요리하면 더 효과가 좋아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9세 한영숙 님이신데요. 위암 초기 진단을 받으시고 매일 마늘을 챙겨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마늘 냄새가 너무 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셨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더라고요. 마늘장아찌로 만들어서 드시기도 하고 마늘을 올리브오일에 구워서 드시기도 하셨어요. 구운 마늘은 냄새도 덜하고 달콤해서 드시기 좋다고 하셨죠. 꾸준히 마늘을 섭취하시고 9개월 후 검사에서는 위 점막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한영숙 어르신은 마늘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는 하루에 마늘 서너 쪽씩은 꼭 먹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마늘은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생마늘도 좋지만 속이 쓰리시면 구워서 드세요. 마늘을 호일에 싸서 오븐에 구우면 달콤하고 부드러워져서 드시기 좋아요. 마늘장아찌나 마늘종도 좋고요. 하루에 마늘 두세 쪽 정도 드시면 돼요.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그리고 마늘을 드신 후에는 우유나 요구르트를 드시면 냄새도 줄고 위를 보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슈퍼푸드 5가지를 모두 공개해 드렸어요. 1위 마늘, 2위 녹차, 3위 토마토, 4위 강황, 5위 브로콜리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셔야 그 효과를 100% 발휘할 수 있느냐겠죠. 각각 따로 드셔도 좋지만 함께 드시면 효과가 몇 배로 올라가거든요. 가장 완벽한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에는 토마토 오믈렛과 녹차를 드세요. 달걀 2개에 방울토마토 5-6개를 넣고 올리브오일로 볶아서 오믈렛을 만드세요. 여기에 마늘을 한쪽 다져서 같이 넣으면 더욱 좋아요. 식사 후에는 따뜻한 녹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드시면 토마토의 리코펜이 올리브오일 덕분에 몸에 더 잘 흡수되고 마늘의 알리신과 만나서 항암 효과가 배가 돼요. 녹차의 EGCG까지 더해지면 암세포에게 영양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완벽한 조합이 완성됩니다. 점심에는 마늘 브로콜리 볶음과 강황밥을 드세요. 브로콜리 한 송이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마늘 3-4쪽을 썰어서 올리브오일에 볶아 드세요. 밥을 지을 때는 강황가루 반 숟가락을 넣어서 노란밥을 만드시고요. 이 조합은 정말 놀라워요. 마늘의 알리신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서 암세포 공격력이 몇 배로 올라가거든요. 강황의 커큐민까지 더해지면 정말 강력한 항암 식단이 완성돼요. 저녁에는 토마토 파스타를 드세요. 토마토 소스에 마늘과 올리브오일을 넣고 끓인 다음 파스타와 함께 드시면 돼요. 여기에 강황가루를 조금 넣으면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좋아져요. 그리고 물 대신 녹차를 드세요. 하루에 3-4잔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오후 간식 시간, 저녁 식사 후 이렇게 나누어서 드시면 돼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서 이렇게 조합해서 드신 분이 계세요. 서울에 사시는 65세 김정희님인데요. 난소암 수술 후에 이런 식으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 3개월은 힘드셨지만 점점 익숙해지시더라고요. 1년 후 검사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에 가깝게 나왔어요. 김정희님은 처음엔 매일 이렇게 챙겨 먹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건강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맛있게 먹게 되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들도 있어요. 첫째, 모든 음식을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식단에 추가해 가세요. 급하게 바꾸면 몸이 적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둘째,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마늘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토마토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본인 몸에 맞는 것들로 선택해서 드세요. 셋째, 이 음식들이 만능은 아니에요. 정기검진은 꼭 받으시고 의사와 상담하면서 드세요. 이 음식들은 치료의 보조수단이지 치료를 대신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음식으로 암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1년 이상은 지속해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음식의 힘은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올바른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이 스스로 암세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줘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암은 단순히 나쁜 유전자나 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마음가짐이 모두 영향을 미쳐요. 특히 음식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올바른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훨씬 좋은 결과를 보이거든요. 암세포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슈퍼푸드는 단순히 영양이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천연 항암제들이에요. 마늘의 알리신, 녹차의 이지CG, 토마토의 리코펜, 강황의 커큐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까지 이 모든 성분들이 암세포와의 전쟁에서 우리 편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부터 이 5가지 음식 중에 하나씩이라도 식탁에 올려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암은 환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은 암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정말 좋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음식은 가장 좋은 약이고 가장 나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드실 건지 아니면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음식을 드실 건지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암이 더 이상 두려운 병이 아니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드셔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